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정직한 사람,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 안 해도 될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누구나 이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다. 정직은 무능한 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하는 사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직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정직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회, 아니 정직하게 사는 것 자체가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진실하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과 같이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대사를 지냈던 외교관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런 기독 외교관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미국,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어느 외교관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미국 국무부 관리들과 아주 친해지고 가까워지자 그전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예의를 갖춰서 하지 않던 말을 다 털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 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하버드에 입학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퇴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졸업 못하고. 퇴학당하는 이유가 전부 컨닝하다가. 근데 컨닝 때문에 퇴학당하는 학생들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컨닝하다가 퇴학당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컨닝하다가 퇴학당하는 학생은 다 한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케 졸업을 해서는 그 다음엔 인류회사에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2년 내에 그 80%가 다 쫓겨난다고 합니다. 부정직하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학교석은 가정에석은 자녀들에게 정직하라, 손해보더라도 정직하라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명문대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대학입니다.
그 한동대학교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이 자랑하는 얘기를,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이야기를 제가 섬기는 교회 어느 장로님이 듣고 오셔서 저한테 전한 이야기입니다. 한동대학 출신 학생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느 큰 유명한 큰 기업에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하는데 그 회장님이 물으시더래. 한동대학교에서 4년 동안 뭘 배웠느냐? 그때 그 학생은 서슴치 않고 대답하기를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더 이상 면접할 거 없다고 그 자리에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총장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꼭 36년 전에 스트라스부르에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3년간 불란서 정부 장학생이었습니다. 정부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가 유학 올 때 그 당시는 프랑이었어요. 1000프랑이었어요. 불란서 정부 장학금이 한 사람에 1000프랑을 줬어요. 그 당시 대학 식당 식권이 한 장에 3프랑이었어요. 저는 매달 장학금을 받으면 1000프랑 받으면은 한 달 30일 곱하기 3끼 하면은 티켓 90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10장씩 한 묶임 까그네 9개를 사고 그 다음에 기숙사 돌아와서 한 달 기숙사비 내고 헌금할 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지고 곧바로 책방에 가서 제 전공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사 모으곤 했어요. 한 번은 또 장학금을 받는 날이 돼서 받아가지고 크루스에 그 식권 파는 그 창고에 가서 식권 샀어요. 9갸크네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기숙사 와서 보니까 10갸크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왔다가 오면서 갸크네 하나를 가지고 와서 돌려줬어요. 내 어제 여기서 9갸크네를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10갸크네가 왔다. 그래서 한 갸크네를 돌려주려고 왔다고 했더니 그게 여직원들이 몇몇 차도 마시고 있었는데 별 사람 다 본다 하는 표정으로 저를 아래 위로 한참 훑어보고 자기들끼리 또 뭐 놀란 표정을 하면서 눈짓을 주고받곤 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것 같고 별 놀란 표정을 다 한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까맣게 잊었어요. 1년이 지나 첫 해가 지내고 그랑드 바캉스가 왔을 때 다른 학생들은 다 돌아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과 저하고 남았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다 비워야 되는데 특별히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붕 및 다락방 한 층을 내주고 아프리카 학생들하고 생활하게 해줬어요. 한여름 지붕 및 다락방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첫 해는 모르고 지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름방학을 맞게 됐는데 도저히 또 그렇게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던 할아버님이 살아계셨었는데 80 노인네가 그 당시 나라가 너무 위태롭고 어려우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신다고 용문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응답받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으시겠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시러 산에 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잘못했다간 할아버지 얼굴도 못 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 밑에 여동생이 또 결혼한다 그러고 이래저래 귀국해야 될 그런 사정이 핑계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돈은 없고
돌아가고는 싶고, 근데 같이 가까이 사귀던 일본 학생이 저한테 귀띔을 해줬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정부 장학생에 한해서는 한 차례 귀국할 수 있는 에어프랑스 왕복 비행기표를 주는 수가 있다. 자동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주는 수가 있으니까 믿줘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크루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어디서 담당하였더니 2층으로 올라가랬어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높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타러 왔냐 그래서 여차해서 내가 한번 좀 귀국을 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부 장학생에 한해서는 그런 경우에 왕복 비행기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혹시 그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없을까 해서 왔다 했더니 나이가 한 50쯤 난 부인 같은데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작년에 혹시 식권 사러 왔다가 까그네 하나 더 왔다고 돌려주러 왔던 학생 아니냐고 물어봐요. 아마 그때 잠깐 차 마시러 그 자리에 내려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 했더니 씩 웃으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두 말 않고 그 자리에서 에어프랑스 왕복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표 가지고 귀국해서 결혼도 하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다시 프랑스 같이 그땐 결혼해서 돌아와가지고 같이 몇 년간을 또 잘 생활을 했습니다. 3프랑짜리 10장 해봐야 30프랑이에요. 그 당시에 30프랑, 1프랑이 한 1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3,000원, 3,000원 얼마 안 되는 거. 그러나 그거 갖고 정직하게 했더니 그 한 100배 적어도 100배나 1000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고요. 정직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럽의 중심 도시 파리에 사는 여러분은 정직함으로 한국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감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침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잘 됐어요. 어릴 때부터 정직을 배우는 학생들, 정직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